영의정 오윤겸,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 1. 능지기에서 시작된 인생. 1559년 해주 오씨 가문의 오윤겸이 태어난다. 그의 아버지 오희무는 벼슬을 제대로 잇지 못한 평범한 선비였지만 행실이 곧고 성실해 마을에서 어른으로 추대받는 인물이었다. 오윤겸은 어려서부터 그 기질을 닮았다. 24살에 사마시에 합격해 성균관에 들어가지만 문과 과거에는 한참을 통과하지 못한다. 그러다 31세 되던 해 임금 앞에서 직접 치르는 시험 정강에서 1등으로 뽑힌다. 그런데 배치받은 자리가 세종대왕의 무덤을 지키는 종구품 능참봉. 등용문이 아니라 죽은 임금의 능을 돌보는 가장 말단의 자리였다. 그는 벼슬을 버리고 돌아갔다가 다시 봉선전 참봉으로 돌아오기도 하였다. 출세길과는 거리가 먼 지루하고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었다. 이 전쟁과 좌천, 끝없는 외직 유랑. 1592년 임진왜란이 터졌다. 오윤겸은 과거 출신이 아니었음에도 종사관으로 발탁되어 5년간 전쟁터에서 봉직한다. 그리고 39세 전쟁의 한복판에서 비로소 문과에 급제한다. 늦었지만 이제야 정식 관료의 길이 열린 것이다. 하지만 순탄함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의 스승 성혼이 당쟁에 휘말려 모함을 받자 오윤겸은 망설임 없이 스승을 변호한다. 그 대가로 경성판관으로 좌천되고 이후 7, 8년간 안주목사, 동네부사 등 변방의 외직만을 떠돌게 된다.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난 시간이었지만 그는 불만 없이 일한다. 함경도 암행어사의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경성판관 오윤겸은 강직하고 강명하며 재간이 많은 데다 청렴과 검약을 신조로 삼고 있어 명성이 도내에서 제일입니다. 변방평가에서도 그는 최고였다. 3. 일본으로 간 사신, 적국마저 감복시키다. 광해군 9년 오윤겸은 회답 겸 쇠환사로 일본에 파견된다. 400여 명의 사행단을 이끌고 가서 임진왜란 때 포로로 끌려갔던 조선인 150여 명을 데리고 돌아온다. 일본 측이 건넨 예물을 그는 전부 물리쳤다. 이런 그의 행동을 보고 일본의 최고 권력자 관백이야 모든 이들이 그의 이름을 듣고 공경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고 한다. 훗날 일본 사신이 조선에 와서 묻는다. 귀국에 오윤겸공 같은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자 일본 사신이 웃으며 말한다. 아무리 인재가 많다 해도 틀림없이 오윤겸 한 사람뿐일 것입니다. 이 외교 성과를 계기로 끊겼던 조선, 일본 간 국교가 다시 정상화되었다. 4. 권력 앞에서 굽히지 않다. 광해군 말기, 인목대비를 폐위하려는 패모론이 전국을 휩쓸었다. 대부분의 신하들이 패모론의 줄을 서는 가운데 오윤겸은 이를 반대하며 어전회의에 불참했다. 이로 결국 탄핵을 당하고 광주 시골의 흙집으로 물러나 2년간 화를 피해 숨어 지냈다. 권력의 풍향이 바뀔 때마다 줄서기를 거부한 대가였다. 하지만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나며 그의 시대가 다시 열린다. 새 정권은 누구보다 먼저 그를 대사헌에 임명했다. 패모론을 반대했던 그 결기를 모두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5. 죽음의 바다 위 태어냈던 사신. 명나라로 가는 사신길에 후금이 육로를 막아버리자 오윤겸은 위험한 뱃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 바닷길이 위험해 다들 뇌물을 바쳐 사신 가는 일을 피했지만 결국 오윤겸이 떠나게 된다. 실은 기색 한 점 없이 태연히 길을 떠났다. 가는 길에 거센 풍랑을 만나 배가 몇 번이고 뒤집힐 위기에 처했다. 모두가 겁에 질려 어쩔 줄 모르는 가운데 오윤겸 홀로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단정히 앉아 시를 짓는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늘의 뜻인데 무엇을 두려워하랴. 오윤겸은 고려 충신 정몽주 여동생의 후손이었다. 그가 죽을 고비를 넘긴 그 날짜가 정몽주가 옛날 사신길에 황해를 건너다 죽을 고비를 넘긴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기이한 인연이라 했다. 이후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그는 왕실 가족을 모시고 강화도로 피신시킨다.
청나라가 명나라 연호를 벌이라고 강요하자 그는 끝까지 반대한다. 명나라와는 부자의 의리가 있으니 사실대로 말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고 주장하며 설득시켰다. 6. 정승의 자리. 그러나 만족하지 않은 평가. 우의정, 좌의정을 거쳐 1628년 70세에 마침내 영의정에 오른다. 서울 출신의 인재등용을 주장하고 대동법 시행을 추진하며 백성을 위한 개혁을 시도한다. 인조의 생부모를 사후에 왕으로 추존하려는 시도에는 끝까지 반대하며 임금이 거듭 엄명을 내려도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역사의 평가가 단순히 영웅 일색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관들은 그를 두고 청백하고 근신함으로써 어진 정승이라 일컬어졌으나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구제하는 재능과 고든 말을 하는 기풍은 부족해 명성이 정승이 되기 전보다 떨어졌다고 기록했다. 완벽한 영웅이 아니라 인품은 최고였으나 결단력은 다소 부족했다는 평가가 함께 남은 인물이다. 7. 마지막. 비석도 시호도 거절한 죽음. 왕비 인열 왕후가 죽자 73세의 오윤겸은 국상 전체를 책임지는 총호사를 맡는다. 과로로 병이 깊어가는데도 주변에서 사직을 권하면 그는 이렇게 답한다. 국모를 아직 장사 지내지 못했는데 어떻게 병이 있다 말한단 말인가. 병이 위독해지자 자식들이 약을 올려도 손을 저어 물리치고 동쪽으로 머리를 누이고 부인마저 물리친 채 조용히 기다리게 했다. 1636년 1월 19일 78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 비석을 세우지 말고 시호를 청하지 말라. 평생 청렴과 근신으로 살아온 그는 죽음마저 화려하게 기억되길 거부했다. 아들들은 차마 그 유언을 어기지 못했고 결국 27년이 지난 1663년에야 나라에서 충간이라는 시호를 내린다.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비우고 떠나는 인물로 각인되었다.